bitch on the west side. What a time to be alive. Love took us for a ride that we never dreamed. Never knew we caused a scene. January 3rd, 10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대한팔씨름연맹과 실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배승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대한팔씨름연맹은 이제 2017년 3월에 저희 다음 팔씨름 카페 그립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 동호인들과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한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팔씨름 기관이고요. 현재 국제 팔씨름연맹과 아시아 팔씨름연맹의 산하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서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 팔씨름연맹배 세계 팔씨름 챔피언십과 아시아 팔씨름연맹배 아시아 팔씨름 챔피언십의 팔씨름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해당 대회에 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비스는 201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팔씨름 훈련도구 전문 업체로서 대한민국 팔씨름 선수들에게 필요한 팔씨름 훈련 도구들을 제조, 개발 및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팔씨름이란 종목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거는 아주 어렸을 때인 국민학교 시절부터 쭉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팔씨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다음 카페와 지금은 없어졌지만 프리첼 같은 그런 그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팔씨름 동호회를 구성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팔씨름 문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1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약 11년, 12년 정도 이 역사가 구축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팔씨름이란 놀이이자 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설명하자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이 다 똑같이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창 시절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로의 힘겨루기 문화 중에 하나가 팔씨름이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학창 시절에는 팔씨름을 가장 잘하는 편에 속했다 보니까 저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동호회가 결성이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팔씨름이 남자들 세계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가장 신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남성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팔씨름 같은 경우에는 체급은 각 단체나 혹은 각 기관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체급은 마이너스 63kg, 마이너스 70kg, 마이너스 78kg, 마이너스 86kg, 마이너스 95kg, 그리고 마이너스 105kg, 그 다음에 무제한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체급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선수들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8, 마이너스 86, 마이너스 95, 그리고 플러스 95, 이 정도의 체급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씨름 기술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저희 종목에 몸담고 있는 선수들이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세 가지의 기술이 저희 통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손목을 꺾어서 돌리는 훅이라는 기술, 그리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탑롤이라는 기술, 그리고 손목의 각도를 유지한 채로 어깨의 힘으로 상대방을 내리누르는 프레스라는 기술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의 조합과 그리고 손목의 동작들을 응용해가지고 파생되는 수많은 기술들은 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2022 키스포츠 페스티벌에서 저희 대한팔씨름연맹이 공식 파트너로 함께 해가지고 해당 종목에 참여하게 된 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굉장히 먼 거리였잖아요. 사실 강원랜드라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훌륭하게 운영을 해주시고, 또 팔씨름 동호인들도 그러한 가치를 잘 인정을 해줘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먼 걸음 해주신 팔씨름 동호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달이 7월인데 7월 30일에 저희가 아프리카 TV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릭 업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3회 카프 팔씨름 평가전이라고 해서 최상위 프로 선수들을 제외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전 대회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4일에는 제25회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8월부터 저희 JTBC에서 오버 더 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등 상금 1억을 걸고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팔씨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저희 대한팔씨름연맹이 자문이자 운영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버 더 톱 프로그램은 싱어게인 또는 효린의 민박 등을 연출을 하신 이제 윤현준 CP PD님께서 이제 기획을 하신 프로그램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팔씨름 선수 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찾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총 상금이 아닌 일단 1등 상금 1억이라는 금액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인데, 현재 JTBC 또는 스튜디오 슬램 측에서는 팔씨름 선수가 아닌 제아의 고수가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이 걸린 상황에서는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체급은 무제한급 하나고 오른팔만 경기가 진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팔씨름계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마 지금 이 시기에 팔씨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여지가 많고 여전히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저희가 팔씨름이라는 이 하나의 놀이 문화를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가지고 정해진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시합을 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인구도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10,00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약 1,000명 정도의 선수층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대회의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러한 기록들이 앞으로 매년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2018년도, 2017년도에 이제 영화 챔피언을 통해 가지고 팔씨름 인프라가 한번 크게 늘어났는데, 앞으로 키스포츠 페스티벌과 함께 하면서 이러한 인프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JTBC에서 기획을 한 오버 더 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인프라가 2배, 3배, 4배로 단기간 내에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팔씨름 선수에 대한 기준은 그 누구도 현재로서는 정립하지는 못했다고 봐요. 일단 적어도 국내에서는 오로지 팔씨름 선수 활동만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거는 굳이 팔씨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의 아마추어 종목 또는 아마추어 종목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봐서, 결국 선수냐 아니냐는 팔씨름을 얼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의 스포츠로서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시아 팔씨름 챔피언십이나 세계 팔씨름 챔피언십에 팔씨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공신력 있게 취득을 해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 대한팔씨름연맹이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에 프로 부문에서 입상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팔씨름 동호인이냐 그리고 실력이냐 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선수냐가는 이제 개인의 판단인 것 같고, 다만 팔씨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저희 대한팔씨름연맹 소속 선수들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컨택을 한 것은 아니었고, 팔씨름 영화 챔피언이 이제 2017년인가요? 저도 지금 딱 17, 18 그거에 대한 경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영화가 기획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마동석 배우님께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마동석 배우님이 저희를 연예인 보듯이 이제 먼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 팔씨름 영화 챔피언의 제작 과정에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대한팔씨름연맹이 존재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 팔씨름 동호인들이 정말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참여해서 계산적이지 않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화 제작에 도움 주는 걸 보면서 마동석 이사님께서 그 이후에 세워진 대한팔씨름연맹의 소식을 듣고 저희와 평생 함께 이 팔씨름 종목에 몸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관계가 서로에게 좋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제안을 드려가지고 이사님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마 모든 스포츠 종목의 목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올림픽 게임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 기구에서 저희를 정회원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공신력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대외적인 목표를 떠나서 저희 대한팔씨름연맹 내부적으로는 정말로 그냥 팔씨름을 스포츠냐 놀이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또 많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팔씨름을 통해서 인간관계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제안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회에서 외로운 사람들, 혹시 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팔씨름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리고 안전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팔씨름이 이 사회에 어떤 그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으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s okay, baby, just breathe. I know we'll swim again.